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.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,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,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.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.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만큼 이첩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미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정식 출석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하지만 특검은 곧장 출석일을 통보하며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2차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,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, 김주현 전 민정수석,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.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속기간 20일 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. 사실상 수사기간 내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아직 조사가 더딘 외환 혐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.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, 강의구 전 실장이나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,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. 12.3 내란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.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. 자금이면 자금, 인력이면 인력, 무조건 도와.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. 12월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자마자 얼마 안 돼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.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됐다고 주장했고,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를 권유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해임을 건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오늘 내란 특검은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폭로와 해임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.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한 참고인 조사로 보입니다.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문제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. 계엄령 선포 이후 열린 국정원 회의에선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지만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.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집계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.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?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특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란 방조 혐의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조만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출석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구승입니다.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을 절대 반대했다.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. 국무회의 회의록도 만들었다가 야,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없애라. 이러한 증거인멸 파기, 공문선 파기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뒤늦게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한 부분, 예, 그렇죠. 또 그것을 사회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없애라고 했던 부분, 그렇죠. 또 진술과 나중에 CCTV에 맞춰보니까 그게 다르다. 다르죠. 예.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 부속실장 강의구한테 전화 받고 그렇게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. 헌재재판관 임명한 것도 다 의도가 있어서 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.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
민주적으로 다 결정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특히 최상목 대행이 3분 중에서 딱 2분만 임명을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진술했어요? 전임자가 그렇게 하도록 인계를 받았다. 이러한 것도 다 조사 대상이에요. 헌재재판관 당시에 임명하지 않은 부분,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된다. 이렇게 당연하죠.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. 이건 그러한 것 네.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헌법 파괴가 이루어졌고 국민적 부담이 이루어졌습니까?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임명됐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빨라졌을 것 아니에요.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부담은 경감됐겠죠. 그런 분이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네. 그 쇼는 다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건 한덕수 총이건 최상목 대행이건 자유스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우리 헌정사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가치가 있으면 처벌해야죠. 네.